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신예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1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감가 본다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장중에 코스피가 플러스권 전환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둘 다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 유동성 같은 경우 굉장히 엄청나게 사실 하락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고요. 시장이 거래대금이 많이 말랐고 지금 미 대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어떤 변동성에 대한 위험 리스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반응을 하지 이게 새로운 어떤 투심이 지금 투심이 좋아져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께서 지금 조금 막 굉장히 이제 보실 때 좀 답답하심을 많이 느끼실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주 미 대선에 대한 향방을 주시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 첫 시작은 좀 긍정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화요일이면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경계감을 안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반등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참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예. 대신에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화장품 전반적인 시세가 각종 이제 종목들에서 이제 시세 분출로 인해서 나타남으로써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번 보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한 곳으로서 저점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최근에 하락폭이 많이 컸었죠. 전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전에 실리콘투,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주도주들로 인해서 미리 상승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시세 기대 심리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 정도입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개척과 기업 사업 구조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흑자 전환이 또 이루어지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로 저점에서 이제 좋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줬던 좀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심했었잖아요. 이 네.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의 변동성은 사실 어제 이미 예상을 한 바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무적이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게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자체적인 이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되게 이제 호조로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증권가 분석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코스알엑스라고 하죠. 코스알엑스에 대한 그 성장 기대치가 많이 하회를 하는 통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이익 구조에 대한 개선이 중국에서의 어떤 적자 개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더 살아나야지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알엑스라던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생각보다 더딘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 오늘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전처럼 막 갔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집중해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강력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가 지금 사전투표에서 60% 넘는 지지율을 좀 보여줬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동안의 여론조사와는 완전 딴판인 결과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 문화를 한번 이해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사전투표 상황에서는 원래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측 지지자분들의 투표율이 원래 네.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숫자로 지금 바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러면은 지금 해리스가 엄청 우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원래 이제 트럼프 측에 있는 이제 공화당 측에 있는 사전 투표자들이 사실 그렇게 투표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사전 투표에서의 그 수치보다는 사전 투표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대한 지표가 사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 사전 투표에 대한 그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실 민주당 측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이제 투표 당일날에서에 대한 그 투표율은 사실 접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앞으로 이제 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당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11월 5일이면 대선의 결과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대선의 결과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보자 이런 네네. 얘기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박빙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세한 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봐야 되는 업황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에는.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확실한 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에 대한 거는 현금화를 먼저 시키고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지금 방향이 너무나 접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예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로 인한 우리바이오 대마초 관련주로서 가장 대장이었죠. 엄청난 상승을 또 오늘 이루어 주었는데요.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고 급등을 한 바가 있었지만 이런 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당연하지만 해리스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 이유에 대한 주가 향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시세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아마 리스크 관리에는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나오는 그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된 이후 그 다음에 대한 주식시장 변동이 아주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나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전략도 사실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이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사실 고점에서 보유자인 분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야지 내가 이제 탈출할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 이제 손절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비중에서 미리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 이후에 대한 확실한 포지션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기존에 내가 어느 평단가에 보유를 했는가가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충분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잘못 전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천주라고 나왔었는데 예. 천만주로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천만주 무상증여 결국에는 금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네. 요새 금양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공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사실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이 금양의 최대 주주 이 분이 사생즉의 마음으로 예. 회사에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같이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났습니다. 네네. 9월 27일에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풍문이 있었을 때 회사 측에서 아니다, 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떴어요. 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회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사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 주가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에 대한 퍼포먼스로 또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 퍼포먼스가 진행됨에 있어서 그 금액이 사실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분을 지금 무상증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사실 굉장한 어떤 각오가 좀 필요한 선택이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3천억에 대한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요. 근데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원래 대부분은 호재로 보지만 이런 지금 금융의 이제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차입금을 이제 변환시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자본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견해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회장 대표 오너로서의 그런 장기적인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각오된 포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각오가 사실 제일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결정이 나온 게 예.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에게 한 방을 보여주겠다, 신뢰를 반드시 회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멘토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이게 네. 신뢰 회복에 정말 키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주가는 사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이제 시가서부터 올라서 급등해주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대금 자체도 뚜렷하게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로 그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야지 사실 거기서부터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업상 진행도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서부터의 어떤 급등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금양이 어떻게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양이 사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멘토님과 함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고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5,800만 원 운영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종목들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삼성중공업인데 포트폴리오가요. 네. 수익도 크지 않고 손실도 크지 않아서 얼마 안 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은 2년 9개월이어서 혹시나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정리를 다시 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종목들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살짝 손을 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손실률과 수익률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새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없으셔가지고 궁금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4가지 종목들 들고 계신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구성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께서 주신 것을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사연자분이 사실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이 그래도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되었어요. 이런 어떤 그 주변에서 들리는 이제 얘기로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잠시 이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지션 자체도 최대한 좀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투자자분께서 조금 이제 감이 좀 있으시지 않나 오히려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포트폴리오였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해드릴 거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방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을 찾아봐지 못할 때, 그럴 때 좀 남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요, 요새 예. 업황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한 종목씩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플러스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이 지금 가장 크신데요. 30%시고 이 종목이 97만 원 평단가고 황제주 진입이 된 종목입니다. 2.57% 수익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얼마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에 대한 그 주도주로서 가장 큰 이제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에 대한 평단가도 97만 3천 원으로 그렇게 완전 높은 구간까지는 아닌 상태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누적 매출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3조 2,900억으로 상승,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좋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지금 올해 또 영업이익도 9,900억으로서 이런 매출 대비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업계 최초로 이제 4조 원대 매출을 돌파를 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기업 전망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수출 상위 10대 국가에 대한 이제 거래 중 가장 이제 높은 수출 증가율까지 보이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도 이제 홀딩 의견을 또 드리고 있고요. 비중이 또 가장 높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것도 이제 수익으로 있으세요. 이런 점이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홀딩 의견을 또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살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홀딩하셔서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종목이고요. 네.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예.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분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맞습니다. 혹여나 트럼프 쪽이 된다면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제 네. 두 번째 비중으로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살짝 마이너스 1%든 네. 수수료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국방 이제 방산 산업이 엄청난 호조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아주 큽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각지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런 그냥 한번 무기를 수출하고 마는 것이 아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지금 이제 탄약 같은 경우에서 미사일을 이제 계속 제작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폴란드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망이 또 있어서 앞으로 그 추가 매출에 대한 예상액이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엄청난 성장을 또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성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까지 있는 것이라 저는 아직 주가가 제대로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 안 됐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의 입장에 있고요. 증권가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주 잔고만 30조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실적 제보에서 나타나게 될 예정이고요. 지상방산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육군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히 최첨단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입장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계속 이제 홀딩해 가시면은 수익 극대화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17조인 그런 회사인데 수주 맞습니다. 잔고만 지금 3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수주가 커질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권으로 확실히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그거는 이제 저의 기준이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시간도 부족할 것이지만 다만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네. 하면은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첫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각도가 변화하게 된 시점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때 이제 2024년 즉 연초였습니다.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이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주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승 동력원이 되었던 수급 주체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고요. 그 수급 주체가 가장 큰 그 수급 이탈, 즉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순매도가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인지 지속적인 매도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시면은 나름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게 맞고요. 산업적으로 이게 앞으로 좀 안 좋다라고 여겨질 정도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뉴스도 확인하고 동향도 살펴보고 이런 어떤 관심은 필요합니다. 매도를 최고점에 하려고 하시지만 않고 이런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그래도 어깨쯤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융지주 중에서 오늘 진짜 잘 갔습니다. 예. 신한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5%대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금융사고가 좀 있었어서 맞아요. 금융지주 한참 올라갈 때 그래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고요. 예. 리딩뱅크다라고 좀 선정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시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신한지주 예전에 이제 저번 주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이제 금융지주 관련한 종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지주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일종의 약간 적금 형식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네. 종목이에요. 주가 변동이 최근에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모든 종목이 지금 수급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주가 변동에 의한 거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팁이고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에 있는 이 비중을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조금 더 좋은 이제 투자처를 찾게 되셨을 때 이 신한지주에 있는 금액을 일부 매도를 하시고 그 투자처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셔라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앞으로의 시장 변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의 어디에다가 이제 뭐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기서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방향으로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신한지주에 있는 이 비중이 충분히 나중에 긍정적인 어떤 그 뭐 히든 카드로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서 수익도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홀딩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한지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비중과 지금 평단가를 봤을 때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저희 시청자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지를 지금 보여주셨지만 지금의 기다림이 조금 더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수익까지 볼 수 있고 여기에 배당까지 받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주도 있고요. 그런데 좀 주가는 조선주 중에서 네.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도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들려온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6%대 지금 손해보고 계시고 15% 비중이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연자분께서 앞으로에 대한
확실히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이게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 그래도 풍부하시지 않나 싶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는 그런 종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데 산업의 사이클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산업이 이제 다시 발전하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지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그 사업 성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가능해서 충분히 장기 투자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당연하지만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좋아지는 쪽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뭐 15%,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58%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요. 3분기에 대한 이 실적에서도 물론 좋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분기에 사실 히든 카드가 있었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이 FLNG 그 구조선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계약이 거의 뭐 확정으로 이제 네. 보고 있는 상황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척이 2, 3조입니다. 이게 한 번에 좀 매출이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연 말까지 목표 매출을 좀 높게 잡아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2%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FLNG 선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후에 대한 실적이 뻥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주가에는 다 반영이 아직 안 되었고 앞으로 진행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여전히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이 15%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현금 비중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투자자분께서 내가 그냥 오래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2차 전지 쪽보다는 앞으로 더 이제 먼저 2차 전지보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나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지켜보는 것도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단기적인 매력도를 보신다면 테마단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현금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이 비중으로 혹시라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한 그런 어떤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한 어떤 종목을 하나 네. 저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필 에너지라는 하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필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은 네. 뭐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한 주로서 이슈가 되어서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필 에너지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아직 시장에 제대로 나타나서 부각되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투자자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주셔야지 이런 점들도 이제 주식 시세로서 분출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 장비사와 이제 전극 공정 설비 공급에 대한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되었고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서 지금 삼성 SDI에 선택까지 받아졌던 그런 종목으로서 최근에 이런 호재성 이슈의 뉴스도 굉장히 많이 또 발행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주가 반영에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필에너지 예상 이제 매수가는 지금 17,700원에서요. 여기 이하로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이 전파동 이 아래 부분 단 14,900원 이탈 시 손절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런 매수 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매수를 하게 되시면은 이후에 나오는 어떤 시세 분출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수익성을 가져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몇 달 정도 바라보고 목표가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연말까지 생각해가지고 지금 목표가는 사실 제가 확대를 한번 다시 해도 될까요? 지금 네. 제가 전체적인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축소를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최저 바닥 구간입니다. 지금 이 최근 이 시장이 8월 그때 주가 지수가 엄청 급락을 했던 네.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바닥 지지 구간을 한 번에 이탈을 해버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아래 구간에서부터 메이저 수급들이 받아내어 줬고 충분히 좋은 수급들이 들어와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여기서도 이제 목표 수익 그 치는 20% 이상도 사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반응들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느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3개월 이내에 3개월도 걸리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보시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필에너지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밴드 자세하게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내시고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조금 적금처럼 포트폴리오를 들고 계셨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 신예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주식 강의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되는 주가 하락의 여파로 지금 종목들에 대한 계좌가 많이 멍이 드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 대선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인데 그럴 때 이런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저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에 대한 이런 어떤 실망, 답답함 이런 점들이 앞으로 되게 기쁨으로도 바뀌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앞으로 기회를 또 같이 가져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제 주식 교육에 대한 특징은요. 돈에 대한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을 이해한다. 이 세력이란 다시 말해서 큰 돈의 주체, 즉 자금 주체입니다. 이 자금 주체는 그 주가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큰 돈을 찾아 그 돈에 대한 심리를 알고 내가 여기서 미리 준비해서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보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트레이딩에 대한 핵심인데요. 첫 번째, 세력을 이해하고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력이 만드는 구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력들이 이 주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국면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충분히 자신의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형태를 띌 때 1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1구간에서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2구간에서 물량 확보를 추가로 더하기 위한 시세 분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세가 꽤 상승이 진행되며 세력들도 일부 물량을 팔고 다시금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저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때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때
3구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구간마다의 매매를 나누고 기준을 나눠서 여기에 대해서에 대한 원칙 매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 각 구간에 대한 특징을 이해한다고 하면요. 세 번째, 이 확실한 세력의 첫 파동을 먹을 수 있게 되시는데요. 이 첫 파동이 무엇이냐? 세력이 그 큰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큰 돈이 이동할 때 어떻게 그 주가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차트에서 나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첫 파동이 나옵니다. 이 파동은 각 종목마다, 각 테마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도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몇십 %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세력의 첫 파동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 있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은 가장 확실한 강조니까요.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구간, 세력의 매집 구간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지금 박스권 매집이라고 하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폭을 반복을 해주면서 차트가 변동을 주고 있죠. 이런 점들을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스권에서의 주가 변동은 이 박스권의 상단부분, 이 매물대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에 있어서 내 계좌에 본전으로 와서 빨간불이 찍힐 때, 이제 갑자기 또 떨어져 급락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때, 이럴 때 심리가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본전 심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종목에 물렸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로 갔어요.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또 호재가 나와서 일주일 뒤에 내 계좌에 다시 플러스 1%, 2%, 3% 이렇게 수익 구간을 지키게 되면은 그때 사람인 이상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예상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매집성 슈팅에 의해서 본전 부분에 다시 한번 내가 그 매도해서 이제 그 큰 돈의 주체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 합쳐서 일종의 매집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가 급등락을 거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에 이런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 큰 돈의 주체에게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1구간 매매는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매집을 우리가 수익으로 바꾸는 데 집중을 해서 주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타도 할 수 있고요. 스윙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맥점을 찾아 종가 베팅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고 하면요. 모든 매매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되고 편하게 주식을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에서 함께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 10년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절대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잘 되었느냐 이런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집이 잘 된 차트가 좋은 차트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료. 당연하죠. 호재, 재료가 없으면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할 원동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이 재료가 확실하고 강력한 재료여야지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상승의 명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수급.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절대로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어려워요.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시장의 대다수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내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물량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승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 쪽에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이 상승의 근본을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거는 자 신송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이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가 않았어요. 이 종목을 제가 이 포트폴리오 대체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화면에서 보실까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살짝 내려왔다가요. 시간 외에서 다시 올라 오늘 추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뭐 단기 매매는 뭐 접어두고 이런 스윙으로서 제가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작은 이 캔들이 보이실까요? 지금 이 장대 항복 이전에 또 한 차례 윗꼬리 찌르기 장대 항복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 제가 매수 권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분봉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찌르기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다음 날서부터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6,800원부터 지금 7,000원 제가 미만으로 이하로 매수 권유를 드렸는데 6,800원까지 매수 밴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공략이 만약에 되었다면 오늘이 5거래일째였는데요. 오늘 기준 지금 최고가가 9,090원이었습니다. 이 9,090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총 5거래일 동안 약 33%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엄청나죠? 5거래일 만에 30%에 대한 상승이라고 하면은 사실 계좌에서 물려있는 그 파란 멍을 하나 없앨 수도 있었던 그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재료가 지드래곤 관련한 이번에 이제 파워라는 그 앨범으로 다시 이제 컴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변동까지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승을 확실하게 우리가 먹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1구간 매매에 포함되는 매매였습니다. 신송홀딩스였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실제로 공략을 한 종목이고요. 네온테크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아까 제가 그 캡처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차트, 재료, 그다음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부합했던 종목이었기에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10월 28일 날 종가 베팅으로 2,37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뭐 엄청난 반응이었죠. 다음 날 오전 시가서부터 급등을 시작하더니 하루 만에 약 25% 상승을 이루어준 모습으로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 1구간 매매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큰 돈의 매집 그리고 이 개인들의 물량 소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지점에서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종가 베팅을 이뤄주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급등까지 하루 만에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방금 있었던 그 네온테크에 대한 일봉과 분봉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봉 잘 보이실까요?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 곳에 오시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총 교육을 한 번씩 드리는데요. 그때 같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확대를 했냐면요. 이 네온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그 주가의 최저 바닥에서 상한가를 한번 갑니다.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자꾸 이제 장대 찌르기 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구간에서에 대한 그 매집 파동이 이루어진 바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당 주가 변동에 대한 그 밴드 구간 안에서 충분한 이 세력이 목표한 데까지에 대한 어떤 물량이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크게 다시 한번 나오고 차트를 죽여요. 주가를 다시 한번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이고 나서 다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주가를 돈을 쓰고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급등을 시켰는데 갑자기 떨어져.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이해할 수가 없는 첫 번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좀 음이탈이 나오네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는 이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죽이고 올라왔니? 너 왜 올라왔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올라왔어? 더 가려고 올라왔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분봉 보시면은 이 찌르기 봉 이제 왼쪽에는 일봉이었는데요. 자, 분봉에서 이 찌르기를 보면은 찔러주고 주가가 유지되고 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원슈팅 찔러주고 빠지고 찔러주고 빠지고 또 찔러주고 빠지고 찔러주고 빠지고가 반복돼요. 이런 점들을 분봉 해석 그리고 거래량 해석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얘네들이 어느 정도 팔았구나, 뭐 매집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런 급등락이 있는 와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급등, 죽이고 올라온다. 올라오고 죽이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때 집중을 한다. 그런데 이 주가가 유지가 된다. 자, 다시 올라왔어요?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쳐가지고. 자,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유지를 해요. 언제까지? 장 막판까지. 그러면은 일본 캔들에서 이런 몸통이 채워져 있는 양봉의 모습이 되겠죠.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잘 모르시겠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저에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하는 데에도 돈이 듭니다. 그렇겠죠? 매도세가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 막판까지 유지를 시켰다. 몸통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네온테크가 드론 관련주로서 대장의 모습으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기에 공략을 또 하였고요. 이런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에 대한 것도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수를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요. 원래 매일마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매일마다 확인해서 또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적은 소액으로도 매매를 여러 번 거쳐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를 켜셔가지고요. 이렇게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하나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11월의 첫 시작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 전략을 간단하게 좀 표현을 드리면요. 미 대선 전까지 최대한 현금 확보. 네, 최대한 현금 확보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 초집중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가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수급들도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활발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11월에 대한 그 주가 동향이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우셨던 분들, 내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대선 결과의 그 결과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자.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해보자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그 이후의 방향성은 같이 한번 좀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마다 신희찬 멘토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사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